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 예, 언더스탠딩 예. 시작하겠습니다. 네. 월요일에는 월요일부터 또 유익한 얘기로 준비했습니다. 네. 제가 어릴 때는 네. 서기 2000년이 되면 네. 우주 여행을 다닐 수 있을 줄 알았어요. 벌써 지금 2023년이죠? 네. 그러나 네. 저희가 어. UFO를 타고 다닐 줄은 몰랐습니다. 사실 그런 우주인을 만날 수 있을 거라는 상상은 했지 예. UFO를 타고 다닐 거라는 상상은 못했는데 요즘 UAM. 사실상 그게 UFO지 뭡니까? 우리가 이름을 붙였으니까 UAM이지. 예. 그거 모르는 사람이 보면 이게 뭐야? 아니에요. UFO는 동그랗게 생겨야죠. 얘는 에이, 그 뭐든 고정관념입니다. 이거 달리고. 아무튼 UFO가 이제 곧 나올 거고요. 예. UFO를 우리가 타고 다니는 시대가 뭐 언젠가 온다 그게 아니라 우리나라 국토교통부의 발표에 따르면 내후년부터랍니다. 2025년부터래요. 얼마 안 남았는데. 말이 되나 싶기도 하고. 그래서 아무튼 오늘은 최근에 UAM 얘기가 많이 나오길래 어디까지 진짜, 왔는지. 예, UAM의 진심인분 음. NH투자증권의 이재광 수석연구원님 모셔서 예. 쭉 얘기도 좀 들어보고. 이분이 전에 훌륭한 증권사에 있었는데 더 훌륭한 증권사로 그렇습니다. 스카웃 되셨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잠시 후에 만나보겠습니다. 예. 자, 광고도 짧고 바로 모셔보겠습니다. NH투자증권의 이재광 수석연구원님, 우리 예전 저희 언더스탠딩 굿즈를 입고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 안녕하십니까. 저 굿즈는 진짜 리미티드 에디션인데 그렇죠. 지금 나온- 브리핑이 없어져서 처음에 나온 네. 에디션이고 야, 예. 구할래야 구할 수도 없는. 제가 네. 언젠간 불러주겠지 하고 그때 샀는데 드디어 입게 됐어요. 고맙습니다. 안 불러주더라고요. 고맙습니다. 그냥 버릴까 하다가 냅뒀는데 네. 알겠습니다. 안 버리기 잘했어요. 네. 어흥야옹님께서 좋은 질문 하셨습니다. 여보세요. 한강 수상택시도 한다 뭐 말 많다가 하는 줄 알았는데 이제 안 합니다. 그렇게 생각대로 되는 거 아닙니다. UAM이 그쵸. 될 리가 있습니까? 쉽지 네. 않죠. UAM, 그러니까 Urban Air Mobility. 네. 네. 도심 에어니까 공중에서 네. 막 도심 이동수단. 공기 뭐 그런 얘기죠. 네. UFO. 네. 진짜 돼요? 그게? 뭐 당연히 어디까지 와 있어요? 된다고 보고 있고요. 네. 계속 잘 진행되고 있는데 오늘 거기에 대해서 이제 좀 국내 언론에는 잘 안 나오는 얘기 위주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예. 그러니까 사실 이게 항공 우주 산업이 우리나라가 그 탑티어는 아니잖아요. 네. 이제 그 미국이랑 유럽이 이제 당연히 이끌어가는 산업이다 보니 그쪽의 상황이 더 중요한 거고요. 그게 잘 많이 국내 언론에 많이 안 나와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 위주로 오늘 좀 말씀을 드릴 거고요. 미국을 중심으로 네. 그래서 다른 이게 나라에서 UFO가 저도 어떻게 요새 되는지. 저도 그냥 뭐 UAM 이렇게 얘기하는데 네. 뭐 요즘은 사실 AAM으로 많이 이제 업계에서는 불리고요. AAM이 네, 어드밴스드 에어 모빌리티. 그러니까 한 단계 위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밑에 이제 어반이든 루럴이든 관계없이. 그렇죠. 예, 좀 그 뭐 여기에는 전기 비행기도 들어갈 거고요. 예. 뭐 아니면 수소 비행기 이런 거에 다 포함할까. 어드밴스드다. 미래형 네. 새로운 교통수단 AAM이라고 하고요. 이제 우리가 이제 제가 이제 주로 얘기하는 거는 사실 이비톨이라고 그렇게 좀 나눌 수 있어요. 이비톨. 그래서 E는 일렉트릭, 비톨은 수직 이착륙기. 그러니까 전기로 수직 이착륙이 되는 그래 그런 전기로 비행기. 수직 이착륙이 되는 거. 그 UFO가 그렇다니까요. UFO가 전기로 가는 건가요? 아이고 모르겠네. 모르죠. 아무튼 무선이었습니다. 선이 어. 없었습니다. 그렇게 되고요. 예. 그래서 오늘 다행히 좀 시간이 좀 있어서 좀 차근차근 좀 네. 이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좋습니다. 네. 일단은 중요했던 일들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하고 넘어갈게요. 예. 2021년으로 넘어가면은 자료 보시면은 그때 여러 일들이 있었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대규모 투자가 유입된 첫 해였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여기 그래프 보시는 것처럼 예. 그 전에도 막 투자는 계속 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진행되다가 2020년부터 이제 점차 큰 돈들이 들어온 거죠. 그러다 21년에는 이제 더 큰 돈, 뭐 합산해서 한 4조 이상, 네. 5조 이상이 이제 들어왔는데 예. 상장한 곳도 있었고요. 예. 이때 제일 컸던 거는 2021년에 이제 스펙을 통한 상장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 해에만 5개 업체가 미국 시장에 상장을 했어요. 그리고 뭐 조비, 아처, 릴리움, 버티컬, 이브 뭐 이런 식으로 5개가 상장을 했고요.
상장 안 하고 투자 받은 회사들도 많아요. 예. 그리고 뭐 그러니까 돈들이 많이 들어와서 예. 이제 업체들이 큰 돈을 이제 좀 갖게 된 거였고요. 그게 어떻게 보면 21년에 좀 가장 큰 이정표였다. 여기서 제일 큰 회사는 어디예요? 뭐 이때도 사실 이거 뭐.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아까 말한 5채 업체가 다 수혜를 본 건 아니에요. 네. 앞쪽에 했던 두 업체가 큰 돈을 받았고요. 예를 들면 조비는 거의 우리 돈으로 1조 이상을 받았고. 속된 말로 땡겼고요. 네. 그 다음에 한 게 이제 아처라는 회사인데 아처도 한 7, 8천억 정도를 땡겼어요. 조비, 아처. 네. 지금 근데- 그 두 회사가 지금도 이 업계에서는 제일 큽니까? 네, 그건 이제 뒤에 설명드릴 텐데 뭐 크다 작다를 떠나서 앞서가는 업체 중에 하나죠. 네. 네, 그리고 뒤에 이제 했던 애들 그 회사들은 조금 재미를 못 봤어요. 왜냐하면 그때부터 이제 시장 상황 자체가 약간 좀 어려워진 상황. 21년도에 처음 예. 초만 해도 막 그때 버블 엄청 났었죠. 그래서 스펙 상장도 엄청 막 돈이 들어오고 했는데 뒤에는 약간 좀 시들시들 해줘가고 있었고 그래서 앞선 업체들보다 좀 섭섭하게 받았다 이렇게 좀 설명할 수 있어요. 그게 지금까지 이제 이어져서 뒤에 말씀드리려고 연결되긴 하는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21년에 돈들이 많이 들어왔고 그래서 좀 사람들이 이목을 많이 집중했죠. 예. 그 21년이었고요. 작년에 있었던 일 중에 가장 큰 거는 미국의 이제 FAA에서 TC를 변경한 게 작년에 큰 사건이었습니다. 이걸 조금 자세히 설명해 네, 주세요. 이거 예. 되게 복잡한데 제가 간단하게 그냥 한번 설명드리면은 일단 TC라는 거는 타입 서티피케이트의 약자예요. 그러니까 형식 인증이라고 번역되는데 네. 비행기는 당연히 사람이 특히 우리 같은 민간인들이 타는 비행기는 인증을 받아야 돼요. 예. 이 비행기가 안전하다는 걸. 예. 누가 해주냐? FAA나 유럽의 EASA 각 나라마다 이제 그런 당국들이 있어요. 거기서 이렇게 해주는 건데 우리 네. 식약처 같은. 비슷하죠. 예. 네, 해주는 건데 이제 거기에 이제 필요한 게 크게 세 가지예요. 이제 TC가 첫 번째고요. TC라는 거는 이제 이 비행기가 뭐 안전하다는 그런 거고 두 번째는 이제 생산 증명이라는 것도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 만드는 과정이 안전하냐 이거를 또 증명 받아야 되고요. 마지막에는 또 가망 증명이라는 게 있는데 진짜 그거는 불안한가 보다. 이 설계도대로 만들었냐 생산도 제대로 했냐 이거를 해주면은 그 비행기의 이제 고유 번호가 탁 찍힙니다. 그 도장 이름이 뭐라고요? 도장 이름이요? 도장 이름은 아니고 이게 이제 인증해주는 인증 업체가. 이름이- 뭐 가망 당국이라 그래서 미국 제일 뭐 이제 우리는 큰 데가 보통 FDA 인증 받았다, KS 인증 미국 받았다, FAA FAA 인증 받았다 그러면 안전하다는 도장 받은 겁니까? 네, 미국이랑 유럽이 어쨌든 거기서 다 하는 거니까. FAA. 네, 그럼 나라마다 이제 다 조항이 있는데 거기가 이 인증을 할 수 있는 업체죠. 그 조직이죠. 왜냐하면 인증하는 게 사실 되게 어려워요. 인증하려면은 비행기에 대해서 모든 걸 알아야 되고 만들 줄 알아 인증할 수 있는 건데 예. 못 만들면 인증하지 못해요. 그리고 그냥 한다 해도 다른 나라에서 이거 인정 안 해주면은 그 나라에서밖에 못 쓰는 거고. 진짜 그 FDA 인증받는 거, 식약처 인증받는 거랑 비슷한 구조네요. 그렇죠. 그 전에는 FDA 모르겠지만. 뭐가 안전하다는 기준도 없었습니까? 그러면? 그거는 우리나라가 아니고 우리 예. 이제 항공 역사가 거의 예. 100년이 이제 넘어가는데 사실 이게 그런 말도 있어요. 피해 역사예요. 이런 기준들은 갈수록 이제 더 보강 되어 왔던 건데 예. 사실 사고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예. 그런 사고들이 날 때마다 이건 더 보강돼서 지금 사실 비행기 되게 안전하거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있었던 737 맥스 같은 사건들이 나기도 합니다. 예. 네, 그거는 뭐 이제 인증의 문제보다는 여러 복잡한 일들이 있지만 그 정도로 이제 이게 그 동안에 계속해서 피해 기록이라는 말도 예. 있어요. 예. 그래서 이런 게 이제 있어 왔는데 예. 이게 이제 다시 이게 넘어가면은 예. 근데 이 이비톨이라는 거는 기준이 없었어요. 왜냐 이런 거는 그 동안에 없었던 비행기니까. 예, 그게 없어가지고 되게 약간 뭐라 그럴까요? 좀 두루뭉술하게 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개발 업체 특히 이제 조비가 제일 지금 먼저 하고 있었는데 거기에서는 뭐 우리 이런 식으로 할게라고 하니까 거기서는 그래 일단은 그렇게 해봐 약간 이런 식으로 했다라고 하면은 이게 공식적으로 딱 그 조항을 공시하지 않았었던 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막 좀 의심도 하고 약간 그런 게 있었는데 예. 거기에 대해서 이제 설명드리면은 인증하는 거는 여기 그림 보시는 것처럼 뭐 대략 크게 나누면 5가지 단계로 나눌 수 있어요. 그래서 앞에 1, 2, 3 이 단계는 어떻게 보면은 인증하는 거에 대한 거를 서로 협의하는 그 기준을 정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4번, 5번은 그 기준에 이제 정해지면은 실제로 이걸 테스트해가지고
이게 안전하냐 예. 이런 거를 하는 그런 단계를 이렇게 5개로 나눌 수가 있어요. 예. 근데 여기 이제 보시면은 너무 복잡한데 제가 진짜 쉽게 설명드리면은 예. 기존에는 오른쪽이었어요. 오른쪽으로 일단 하고 있었어요. 인증을 안전하다는 예, 인증을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은 예. 이 비행기를 카테고리를 뭘로 할 거냐에 대한 게 갈린 거예요. 근데 하여튼 우리는 안전하기만 하면 되지. 예. 그게 근데 뭐 이게 FAA에서 볼 때 쉽게 얘기하면 자동차로 설명하면은 예. 우리가 예를 들면은 그 고속도로 달릴 때도 뭐 트럭은 뭐 제한 속도 얼마, 승용차 얼마 다 다르잖아요. 네. 예, 그런 것처럼 비행기도 항공기도 이 카테고리를 뭘로 하냐에 따라서 또 안전도가 다 다르고요. 안전 기준을 다 다르게 적용한다. 예, 왜냐하면 복잡도도 다르고 뭐 쓰는 용도도 다 그렇기 때문에 다 달라요. 그래서 예. 이제 기존에는 쉽게 가면은 이제 여기 이제 파트 23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쉽게 가면 소형 비행기예요. 네. 그걸 기반으로 해서 다른 여러 안전 가지들을 기준을 섞어가지고 만들었다. 이거는 이제 뭐 스페셜 컨디션이다 이렇게 정의를 해가지고 해오고 있었어요. FAA에서도 그렇게 하라고 했었고. 예. 근데 이제 작년에 갑자기 이게 이 27-B로 바뀐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뭐냐면은 이거는 우리가 보니까 비행기 아니다. 근데 헬리콥터도 아니다. 이거는 새로운 거다. 그래서 스페셜 클래스로 해야 된다. 이게 이제 옛날에는 공식화해버린 헬기로 거예요. 생각하고 헬기 기준을 아니 적용했는데 기존에는 약간 비행기에 가깝게 적용을 했었죠. 에어플레인. 네, 소형 비행기. 근데 그러니까 그 기준이 바뀐 게 네. 예를 들면 뭐가 달라졌을까? 그러니까 그 업계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서로 다시 써야 되고 아이씨 뭐야 짜증나 이러고 되지만 우리야 인증 받으면 되고 그게 안전하기만 하면 되지 그게 우리랑 무슨 상관이에요? 그렇죠. 이게 사실 우리 같은 이제 비항공인들은 네. 이해하기도 어렵고 예. 뭐가 저게 중요하겠는데 왜 중요한 이슈냐 하는 이게 결국은 안전 때문에 그렇다고 일단 설명할 수 있을 거고요. 예. 그 여기에 대해서 이제 좀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FAA라는 조직은 크게 이렇게 나뉘어요. 큰 틀에서는 3가지로 나눠요. FAA의 조직도입니까? 네, 조직도라기보다는 이제 역할을 좀 나눠보면은 예. AVS, Aviation Safety 이게 이제 한 축이고요. 이재광 항공 의원님, 안전. 우리 네. 저거 알아야 될 이유 있는 거죠? 나중에는 뭐 알면 좋죠. 알아야지 이게 기준이 왜 바뀌었는지. 왜냐면은 지금- 모르면은 지금 내가 왜 식약처에 무슨 과가 있는지 난 약만 잘 먹고 잘 나오면 되지. 모르면은 오해 때문에. 왜냐면은 제가 가는 집에 왜 기준이 바뀌었으니까 이거 뭐 안 좋은 거 아니야? 뭐 이렇게 하는데. 하여튼 잘 들어보겠습니다. 네, 나중에 그거를 들어야 됩니다. 제가 정말 그냥 줄여서 말씀드리는 네. 거예요. 사실 저도 다는 몰라요. 예. 아니 이렇게 나눠요. AVS가 있고 ATO가 있고 ARP 뭐 이런 게 있는데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AVS의 에어크래프트 서티피케이션이라는 곳과 플라이트 스탠다드라는 곳이 있는데 부서가. 이 두 부서는 사이가 좋을 수가 없는 부서예요. 왜냐 에어크래프트 서티피케이션 하는 데는 기체만 바라봐요. 기체에 집중하는 거고요. 비행기가 안전하게 잘 그쵸. 만들어졌느냐? 플라이트 스탠다드는 예를 들면 여기에 이제 조종사를 어떻게 훈련시켜서 태워야 되고 이런 비행 기준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런 것 서로가 같아요. 사이가 좋을 수가 없는 관계예요. 굳이 왜요? 나쁠 건 뭡니까? 왜냐면은 기체에 집중하면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기체만 안전하면 됐지. 약간 뭐 이런 식이고요. 근데 이제 플라이트 스탠다드에서는 그러면 어떻게 이게 조종사가 운전하는데 왜냐면 비행기 사고의 상당 부분은 조종사 과실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저 위에 거는 하드웨어를 본다면 밑에 거는 소프트웨어를 네. 주로 보는군요. 그래서 그동안에는 약간 에어크래프트 서티피케이션의 힘이 좀 더 세서 약간 그렇다는 말도 있었고요. 예. 근데 이게 왜 이게 문제가 되냐면 이게 다 연결되기 때문이에요. 예, 뭐 그냥 기체만 따로 뭐 이게 아니고요. 기준을 정하면은 이게 다 돌아요. 그러니까 뭐죠? 조화가 이루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다 동의해야 돼요. 그러니까 다 잘해야 된다. 예, 그러니까 모든 부서에서 오케이 이건 인정해야지 그렇겠죠, 당연히. 이게 이제 하드웨어도 하나가 되는데 완벽, 뭐 소프트웨어도 너는 뭐 오케이. 비행기로 해 나는 비행기로 안 봐. 난 이거 새로운 걸 할 거야. 이러면은 이게 엉켜가지고 되지가 않는다는 거죠. 쉽게 예. 얘기하면. 그래서 이게 다 돼야 되는데 그 동안에는 앞에 말한 이제 에어크래프트 서티피케이션 부서가 좀 힘이 실려가지고 왜냐하면 청장이 그때 여길 밀어줬거든요. 예. 근데 이제 작년에 그 청장이 사임을 했고 새로운 청장이 됐는데 그분은 플라이트 스탠다드에 가까운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그동안 했던 거 안 되겠고 기준 이걸로 이제 공식적으로 할게라고 5월에 그 얘기가 나왔고 예. 1년 내내 시끄러웠어요. 그것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이제 한 10월쯤에 그게 이제 공식화됐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 시간이 더 걸리게 되는 거예요. 왜냐면 뭐 기체의 문제가 아니고요.
행정적인 이 룰을 다시 만들어야 되거든요. 이 룰은 그동안에 없던 룰이에요. 그럼 룰을 다시 만들어야 돼요. 그럼 시간이 좀 걸린다는 거죠. 행정적으로. 그 룰이 뭘까요? 그러니까 새로 이거를 만드는 다 알 룰이 수 없어요. 뭘까요? 이거는 책으로 하면은 뭐 예. 여기 다 해도 모르고 제가 실제로 이 인증하시는 분한테 뭐 얘기도 들었는데 예. 인증도 각 분야마다 다 달라서 전체적으로 아. 아무도 몰라요. 예. 그래서 이거 인증하는 사람만 엄청 많이 하고요. 한국 그 기회에서는 되게 복잡한데 인증하는 방법도 어렵고 다 어려워요. 그러니까 예. 우리가 뭐 그것까지 다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중요한 거는 이게 기준이 바뀌면은 행정적으로 다시 룰을 다시 막 새로 만들어야 되는 게 기존에는 만약에 하면은 있던 룰을 기반으로 했다라고 하면은 행정 룰도 바뀌었습니까? 그럼? 그게 이제 그 룰을 만드는 게 그러니까 룰을 기존에는 이 그 소형 비행기 기준으로 한다고 하면은 기존에 이미 그게 있으니까 소형 거기- 비행기들은 있죠. 부자들 한두 개씩 갖고 있다는 그거. 그렇죠. 예. 예. 거기를 바탕으로 좀 시간을 빨리빨리 할 수 있는데 안전 이건 아예 그냥 기준이잖아. 쉽게 얘기하면 백지에다 새로 하는 거예요. 아, UAM은 따로 본다. 네, 이제. 그러니까 이제 시간이 좀 걸리게 되고 예. 그러면은 이 기준도 만들어가면서 이게 같이 하는 건데 그러면은 기간이 좀 늘어나는 기준이 더 그래서 까다로워졌어요. 예전에 소형 경비행기보다. 까다로워진 것보다는 새로 만들어야 된다는 자체가 시간이 걸린다는 거죠. 제 말은. 지금까지는 옛날 기준으로 해서 무슨 사고가 나거나 그랬습니까? 뭐 날아가지가 않았기 때문에 사고 난 적은 없고요. 아직 시행이 안 됐잖아요. 예. 아직 뜨지도 시작도 않았는데. 제대로 안 예, 하시니까. 그래서 이제 그게 중요하고요. 그래서 제가 아직 하고 태어나지도 않은 아이의 중간고사 시험 범위를 뭘로 할 건지 제가 왜 이 긴 고민하는 이야기를 거군요. 하냐면은 예. 아니 이 양반아 당신 책에도 24년에 한다더니 왜 이제 갑자기 25년에 한다고 얘기하냐 여러분들 이런 쓱 일 때문에 이제 그런 거다. 본인의 저서가 있음을 다시 저도 한번 또 한 말이 얘기하는 있으니까. 거죠. 예. 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제 바뀐 일정은 현재 이제 업체들 다 그러는데 특히 이제 조비가 이제 선두니까 조비의 발표는 그러면은 이 바뀐 룰에 의해서 우리 자기들이 이제 스케줄을 봤을 때 원래는 23년까지 인증을 마치고 24년부터 상용화를 할 거다라고 이제 했었는데 예. 1년씩 늦어졌어요. 그래서 24년 말까지 하고 25년에 하겠다라는 게 현재 계획이에요. 그러면 조비는 인증 기준이 없어서 네. 못한 거예요? 그동안? 그렇죠. 이거는 시험을 못한 거예요? 인증을 같이 해나가는 거거든요. 같이 그럼 그러니까 실험실에서는 뜨기는 잘 떠요? 실제로도 띄우고 있고 조비는 이미 뭐 시제기도 세대 있고 하나는 실험하다가 심지어 하나는 떨어뜨리기도 했고 별거 다 하고 있고 소음무 테스트도 다 했고 많은 걸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도 탑니까? 어, 시험할 때 그럼? 사람은 타려면은 이 비행기에는 이번에도 KF-21 보시면은 이제 예. 테스트 파일럿이라고 있잖아요. 네.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임상시험 정말 전문. 전 세계에 몇 명 안 돼요. 그런 거 할 수 있는 사람은. 진짜 목숨 걸고 하는 거잖아요. 예. 어. 진짜 비행 경력 뛰어나고 이런 분들이 하는 건데 그런 분들이 하죠. 그렇게 해서 해본다. 그렇죠. 네. 아무튼 그럼 결론은 미국에서도 내년쯤 나오려고 했던 게 후년으로 미뤄졌으니 뭐 기타 등등 우리 것도 다 자연스럽게 미뤄진다. 우리는 사실 우리는 이런 말하기 뭐하지만 거기서 하면 가져오는 거지. 사오는 거예요, 그냥? 그렇죠. 우리는 아직 기체가 없잖아요. 네, 이거는 뭐 아무튼 그렇고요. 알겠습니다. 네, 그런 일이 네. 있었다. 근데 이제 그러면은 뭔데 그럼 조비가 말한 대로 다 믿냐? 사실 보수적으로 보면은 그냥 플러스 1, 2년 보는 게 마음 편해요. 왜냐하면은 그 회사에서 말하는 거는 모든 조건이 잘 떨어졌을 때예요. 그러니까 예. 이게 나도 잘해야 되고 상대방도 잘해야 되고 이런 게 다 됐을 때 그렇게 되는 건데 뭐 중간에 뭐 갑자기 일이 생길 수도 있겠죠. 내가 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FA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네. 그러면 뭐 또 몇 달 지나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 근데 제가 이제 그래도 제가 드릴 말씀은 예. 이 자료 보여주시면은 이게 작년에 그 조비가 뒤에도 말씀드릴 텐데 이제 델타 항공이랑 계약을 한 게 있어요. 델타 항공이 투자를 한 게 있어요. 투자를 했는데 거기에 이제 제 계약서를 공개된 것만 이제 봐서 딱 찾아본 거는 여기 제가 색칠해 놓은 게 보시면은 여기에 이제 그 단서 조항이 있어요. 이게 이제 이 계약을 파기할 수 있는 조항이 하나가 있는데 만약에 이제 델타가 투자하는 입장입니다. 투자를 하고 초기에 6천만 불을 넣고 그 다음에 어디에 투자했어요? 조비에. 네, 델타 항공이? 네, 7천만 불, 7천만 불 이렇게 나눠서 총 2억 불을 투자하는 계약을 맺었어요. 근데 네. 거기 계약서에 보면은 만약에 조비가 2026년 12월 31일까지 TC 인증을 못 받으면은 이 계약은 파기할 수 있다. 그 다음에 2027년 12월 31일까지 상용화를 못하면
파기할 수 있다. 두 조항이 있어요. 예. 이걸 보면은 회사의 자신감은 어쨌든 26년 12월 31일까지는 TC 인증 받을 수 있다고 보는구나라고 이해해도 되겠죠. 그럼 돈 다시 빼간다는 뜻입니까? 돈을 빼가는 것도 있겠지만 그 아까 말한 대로 이제 한 번에 2억 불을 넣는 게 아니고요. 처음에 6천만 불, 7천만 불, 마일스톤으로. 7천만 불 이렇게 좀 약간 왜냐하면 델타항공이 되게 보수적인 조직이에요. 그래서 이런 조항도 하고 이제 당연한데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 회사에서 지금 공개적으로 얘기한 거는 24년까지 하고 25년에 하겠다라고 했는데 예. 좀 늦어질 수 있다 그랬잖아요. 제가 만약 중간에 일이 생기면 네. 그런 걸 감안해도 26년까지는 저 티싱증을 계약서 봐서는 이런 조비도 26년 전에는 된다고 보고 있다. 그리고 자신감이 있으니까 이런 조항을 했겠죠. 저는 일단 그렇게 보고 그렇습니다. 저도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이제 다들 인증을 이제 받으면 된다. 네. 인증 그리고 기준은 나왔다. 또 하나 드리고 싶은 말은 미국 이거는 이제 거대 담론으로 넘어가면은 약간 패권하고도 연결되거든요. 예. 인증을 누가 만드느냐? 인증보다는 이 새로운 이 사실 이 에어로스페이스 업계에 지금 예. 제일 고성장하는 분야라고 하면 이 AAM이에요. 그리고 이거를 누가 먼저 잡느냐가 어떻게 보면 이 항공 산업을 추후에도 리딩할 수 있느냐를 가늠하는 네, 거거든요. 네. 그럼 그동안에 미국, 유럽이 해왔지만 특히 미국이 해왔지만 이게 혹여나 만약에 중국이다 한다. 그럼 또 얘기가 달라지거든요. 이게 미래의 비행기일 그러니까 테고. 그런 분들 있으세요. 저한테 뭐 뭘 믿고 그렇게 될 거라고 얘기하냐. 솔직한 말은 전 미국을 믿는 거예요. 기준이 미국 업체에 유리하게 돼 있습니까? 꼭 뭐 이거는 누굴 유리하게 해서 하는 게 아니고 안전하게 해서 하는 게 골자고요. 예. 근데 이제 이거를 막 뭐 너무 속도를 너무 혁신의 방점을 두고 화다닥 하면은 위험할 수 있으니 이렇게 기준까지 변경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은. 예. 만약에 그냥 기준 없애버리면 지금도 할 수 있어요. 음. 기준 없이 그냥 해버리면 밀어주면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면은 사람이 다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지양해야 되는 거고요. 어쨌든 지금 현재 그 FAA 청장이 최근에 얘기한 것도 제가 말씀드리면은 지금 현재 FAA의 세 가지 중요한 것 중에 하나다. 이거 인증하는 게. 그래서 여기에 총력 지원하겠다라고 첫 번째 얘기했고 두 번째 또 우리가 가늠할 수 있는 거는 2028년에 LA 올림픽을 합니다. 그때 보여줄 겁니다. 보여주기 위해서 거기에 맞춰서 갈 거고 그러면 대략 이 스케줄이 이해가 돼요. 27년까지는 상용화를 해야지 28년에 뭔가 이렇게 되는 걸 볼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아마 그 스케줄대로 갈 거고 아까 제가 기준 만드는 거는 행정적인 문제가 크다 그랬잖아요. 예. 사람 많이 투입하면 돼요. 예. 그러니까 FAA는 여기는 네. 공무원 조직이에요. 그렇죠. FAA는 그 기준을 먼저 만들어주는 게 그들의 지금 현재 해야 될 가장 큰 일이고 예. 업체 입장에서는 거기에 맞게 기술적으로 탁탁탁 가는 게 이게 하모니가 탁 되면 이제 딱 되는 건데 근데 FAA는 왜 이거 안 해줘요? 공무원이라면서요. 안 해주는 게 아니고 그렇죠. 아까 말했지만 이 예. 조직의 존재 이유는 안전입니다. 항공 안전. 아니, 그렇기 그러니까 때문에 제 말씀은 예. 이거 기준에 맞춰서 심지어 그걸 구현해내는 사람들도 있는데 네. 조비처럼 네네. 본인들 보고 구현하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각자의 기준만 할 일이 만들려고 있는 하는 거죠. 건데. 인중 만들으라고 하는 걸 예. 그걸 거기서 그걸 못해서 이미 비체는 만들고 있는데 그 일정에 못 맞춰서 이게 미뤄진다는 이게 게 사실 저희처럼 말이나 비전문가들이 논할 바는 아닌데 네. 네. 너무 어려운 거기 때문에 기준을 그렇게. 정하는 게요. 그렇죠. 왜 예를 어려워요? 들면 기준이 뭐냐면은 예. 그냥 쉽게 너무 여기 시 많이 쓰지만 예. 쉽게 얘기하면은 오늘의 핵심이 첫 번째 기준 안 만들어져서 늦춰지고 있다는 네. 거니까. 첫 번째, 도대체 그게 왜 만약에 어려운지는 알아야죠. 예, 그냥 아주 단순하게 얘기하면은 이 기체가 화재에 안전한가 이거를 인증을 하는 방법을 네. 어떻게 인증하는지도 정해야 돼요. 그 기준 정하는 것도 되게 오래 걸려요. 왜냐면은 이렇게 하는 거죠. 화재에 안전하냐 그러면 제가 이제 기체 개발업자 네. 안전합니다. 왜 이러면 저희는 이 기체 자체를 불이 안 타는 소재로 불연 만들었어요. 소재로 예.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인증해도 될까요? 하면은 거기서 그걸 오케이 해주면 그게 기준이 되는 거고요. 예. 안 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럼 만약에 오케이 해주면은 이제 실제로 불을 내보는 거죠. 근데 네. 진짜 안 타네? 이러면 이제 넘어가는 거고요. 네. 혹은 또 어떤 업체는 우리는 예를 들면 스프링쿨러를 많이 달았어요. 그래서 불나도 바로 끕니다. 예. 이렇게 하는 데 있는데 그거를 받아주면은 그대로 가는 거고. 예. 그렇게 하면 안 돼 하면 또 안 되는 거고. 그래서 그러니까 결정의 문제 같긴 네, 하고 그러니까 기준이 뭐가 딱 있으면은 아까 말한 대로 만약 기존에 수십 년간 써왔던 기준대로 가면은 거기에 맞춰서 가면 되는데 지금 그 상황이 아니고 거의 새로 만드는 거라서 이제 시간이 좀 걸리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게 납득과 이해가 되세요? 이재광 연구원은 그들이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음. 그냥 추측입니다만 네.
비행기가 안전한지 인증하려면 수많은 비행기가 있어야 도대체 뭘 봐야 되나 이게 될 거 아니겠어요. 이게 예. 그러니까 아무나 못하는 그렇죠. 거예요. 인증을 할래도 네. 뭐가 있어야 이 중에서 뭘 봐서 어떤 인증을 해야 되는지도 알 거고. 그래도 반대로 이제 그 동안에 네. 하도 이제 우리가 많은 역사들이 있었잖아요. 비행기도 여러 개 있었고 예. 이미 쌓인 데이터들도 있고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금방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하는 작업은 그런 작업들이고 이게 결국 안전을 위해서 그런 거고 뭐 이해된다. 네. 그리고 아직도 사실 제대로 얘기하면 아직도 해결할 일도 좀 있긴 있어요. 뭐 유럽하고 서로 기준 맞추고 이런 것도 있는데 이제 그거는 좀 넘어가고 네. 복잡합니다. 어쨌든 다시 말하면은 네. 그 1년 지연된 게 뭐 무슨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이런 기준을 안전하게 기준이 더, 늦게 만들어서 그렇다. 네, 그걸 이제 기왕 처음에 할 때 기준 제대로 맞추자. 약간 이런 게 이거는 왜냐하면 틀린 말도 아니에요. 요즘 이 왜냐면 업계에서는 이거 왜 늦어지는지가 이슈인가 봐요. 이미 지났어요. 근데 사실 22년이라고 그랬잖아요. 이미 정 바뀌었으니까 이제 바뀐 대로 가면 돼요. 그런데 이것 때문인지 다른 문제가 있어서는 아니다. 네. 큰 문제인데 이거. 왜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일을 안 해요? 왜? 이제 이미 지난 일인데 네. 예, 이미 지났어요 이거는. 근데 이게 뭐 국내에는 사실 소개된 건 아니죠. 알겠습니다. 어쨌든 작년에 네. 그게 제일 이슈 하드였고요. 예. 요거 이제- 인증 안 되고 있는 게 네. 올해 가장 이제 큰 이슈라고 하면 캐시번입니다. 캐시번. 예, 돈 떨어졌다. 돈이 돈 타고 없다? 있어요. 예, 돈 문제. 예. 이게 왜냐면은 뭐 그렇잖아요. 작년에 이제 시장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잖아요. 지금 뭐 사실 이비톨 업계만 그런 게 아니고 스타트 업체들 신기술을 하는 업체들 다 마찬가지인데 예. 돈이 이제 원활하게 자금이 안 도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돈을 까먹는 건데 돈이 많으면 괜찮아요. 근데 이제 돈이 없으면은 곤란해지죠. 근데 그런 업체들이 꽤 많아요 지금. 일단은 상장 업체만 놓고 봐도 이 그래프 보시면요. 캐시번 그래프. 네, 현재 이제 갖고 있는 돈에 비해서 이제 돈이 이렇게 이제 줄고 있다는 걸 보이는데요. 제가 숫자로 좀 말씀드리면은 일단 조비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조비는 4분기 실적을 나와가지고 보면은 현금을 한 10억 불을 갖고 있습니다. 뭐 한 1조 되겠죠. 우리 1조 이상 되죠. 아, 돈 많구나. 네, 근데 조비는 지금 작년에 3억 불을 썼어요. 캐시 스펜딩. 빨간 게 쓴 거군요. 예. 그 동안에 쓴 겁니다. 파랑은 내가. 남은 거. 아. 예. 그러니까 단순 계산하면은 10억 불 있는데 연간 3억 불 썼으니까 똑같이 쓴다고 가정하면 한 3년 이상을 아직 그러니까 돈 쓰고도 괜찮은 거예요. 네. 그러면 아까 조비가 24년까지 하고 25년 한다 그러면 사실 문제 없어요. 그 다음만 나온 게 아처. 아처 같은 경우는 지금 3분기 말 기준으로 한 6억 불 정도 갖고 있고요. 예. 연간 한 2억 불 씁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한 3년치 정도가 남은 거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릴리움이랑 버티컬 이런 업체들 아까 제가 처음에 이 업체는 상장할 때 재미를 못 봤다 그랬잖아요. 근데 예. 많이 못 쟁여놓은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 릴리움은 3분기 기준으로 1.6억 유로를 갖고 있는데요, 현금을. 예. 지금 연간 2.5억 유로를 써요. 그럼 거의 1년도 안 남은 거예요, 이제. 돈은 조비만큼 쓰네요, 거의. 그게 업체마다 조금 다른데 예. 이제 그 정도씩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아마 추가로 돈이 더 필요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좀 뭐 유증을 한다든지 뭐 이런 이슈가 있을 수도 있고요. 예. 추가 투자도 받고 그다음에 버티컬이라는 회사도 지금 3분기 기준으로 이제 8천만 파운드 영국 회사여가지고 근데 연간 얘도 8천만 파운드를 씁니다. 그냥 1년 남은 거예요. 이게 그럼 중요한 거는 네. 앞으로 상용화되려면 2년 정도 더 걸리는데 2년 더 걸릴 수도 있죠. 예. 진짜. 그러면 그동안 쓸 돈이 부족하다.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방법은 하나죠. 추가 투자를 받던지 뭐 빌리던지 뭐 이런 일들이 있어서 아니면 파산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 최근에 이제 위스크라고 이게 보잉에서 투자한 회사인데 여기 CEO가 이제 최근에 그만두셨는데 그분이 나가면서 한 인터뷰를 보면은 이런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최근에 자기가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다. 우리 좀 인수해 달라고. 네. 그런 업체들이 많아. 제가 앞에 말한 사실 상장 업체는 그나마 나와요. 유증할 네, 수가 있잖아요. 네. 비상장도 꽤 되거든요. 거기도 돈이 안 들어갈 거니까. 그래서 그런 얘기 받았다. 그래서 자기가 보니까 자기는 아마 한 3개에서 4개 업체 정도만 살아남을 것 같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도 그 정도로 지금 그게 좀 큰 화두입니다. 예. 저도 예전에는 이런 이제 일들이 벌어지면은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했던 게 그러면은 이제 여력되는 업체가 이걸 사겠네, 네, 합병하겠네 했는데 제가 좀 잘못 생각한 거는 제가 작년에 그 조비의 이제 에릭 앨리슨이라고 유명한 분이 계세요. 그분을 만난 적이 있었는데 그런 얘기를 했는데 제가 잘못 생각했던 거는 조비나 뭐 이런 업체는 다른 업체를 살 이유가 없어요.
네. 뭐 그렇죠. 네, 자기 혼자 왜냐면은 만들면 돈도 되니까. 부족하지 않고. 뭐. 네, 돈도 그러니까 자기들 이미 기체대로 있고 다 다른데 예. 살 이유가 없어요. 근데 제가 단순하게 생각했던 거는 마치 예전에 자동차 회사들이나 이렇게 막 이렇게 합쳐지고 근데 예. 그거는 상용화된 다음에 얘기지 아직 되지도 않았는데 뭐 이미 뭐 시장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굳이 살 이유가 없던 거죠. 그래서 지금 상황에 그냥 제가 드는 생각은 진짜 이 산업을 진정성 있게만 들어갈 회사가 있다. 근데 돈도 있다. 그러면 지금 투자하기 정말 좋아요. 싸게 살 수 있어요. 그러면 조비라는 회사가 지금 그래도 제일 앞서가는 회사인데 네. 조비는 지금 잘하고 있는 겁니까? 그거 뒤에 말씀드릴게요. 아, 그래요? 네. 거의 다 했어요. 네. 네. 그래서 어쨌든 뭐 국내도 지금 뭐 언론에도 많이 나오잖아요. 뭐, 예. 뭐 되게 뭐 하는데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지금 차라리 돈 여력이 투자력 있으면은 그런 회사들 투자하면은 되게 싸게 가져갈 수 있거든요. 캐시 펀드에서 불안한. 그렇죠. 네. 차라리 그렇게 해서 기체를 확보하는 게 어떻게 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지금 여기 보잉 아저씨 말한 대로 3개에서 4개밖에 못 살아남을 거예요. 이거 되게 어렵거든요. 결국 기체 만드는 게 값일 거예요. 기술이. 예. 앞으로도 상당 기간. 이게 뭐 막 여러 업체가 해가지고 막 플랫폼 하겠다? 참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면은 뭐 자동차처럼 뭐 여러 군데 다 만들 수 있는 플랫폼 힘이 있겠지만 예를 들면 뭐 3-4개 업체만 거의 과점이잖아요. 그러면은 플랫폼이 과연 힘이 있을까? 이 기술이 기술적 장벽이 그리 높다고 생각하시는 이유는 뭐예요? 아까 말한 대로 인증 통과하기도 어렵고요. 그게 근데 초기에 그냥 그런 거 아닐까요? 예전에 자동차는 초기에는 뭐 포드나 만들 줄 알았지였으나 근데 보세요. 지금 네. 항공기 만드는 회사가 몇 개 있습니까? 거기는 얼마 없다고 들었습니다. 두 개밖에 근데 에어버스. 예를 들면 내연기관차를 만드는 회사가 신규로 엔진을 만들려면 힘들지만 전기차는 지금 뭐 대충 다 만든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 마찬가지로 이것도 근데 사실 비행기 만드는 것보다는 쉬운 거 아닙니까? 자동차랑은 비교가 어려운 게 예. 훨씬 하늘 날아다니는 거잖아요. 그 부품도 많고 예, 예. 쉽진 않아요. 물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장벽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기술적인 것도 당연히 있을 거고, 그러니까 기술을 떠나서 이게 또 그냥 기술만 갖고 만들려면 한 대 만들 수 있어요. 예. 근데 이 문제는 이걸로 돈을 벌어야 되잖아요. 예. 경제성도 살려야 되고, 또 비행기니까 뭐 라인 깔아서 막 쭉쭉쭉 만들기도 어려워요. 그것도 지금 큰 허들이에요. 그거 할 수 있을까도 사실 막 많이 만드는 것도 되게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들이 있어서 저도 이분 말에 약간 동의합니다. 이거는 많은 업체가 못할 거예요. 못할 거다. 네, 전 제발 이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에 자본이 들어간 회사이길 바라는 거고, 네. 근데 저는 가능할 것 같아요. 지금은 그건 뒤에 아직 말씀드릴게요. 시험 비행은 못 하고 있고 시험 아니 비행은 조비나 하고 이런 있고 데 미국은 많이 하고 있어요. 상용화는 인증이 안 떨어져서 못 하고 있고. 뭐 막말로 지금도 그냥 인증 없이 그냥 해라 하면은 그냥 할 수 있죠. 마치 자율주행 같은 거구나. 그렇죠. 돌아다닌다 하면 테슬라 네, 그래서 돌아다닌다. 이제 아까 대표님 하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예. 회사 얘기로 좀 넘어가면은 네. 여러 회사들이 이제 있는데 조비. 나눠 보면은 이제 첫 번째 말씀드린 자타공인 선두그룹 그 회사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세 회사예요. 예. 셋 다 이제 미국 회사인데 조비, 아처, 베타라는 회사가 있어요. 일단 네. 조비는 뭐 워낙 유명하긴 한데 조비. 그래도 좀 말씀드리면 여기 이제 그림 보신 것처럼 이게 이제 조비가 그동안 계속 만들어온 예쁘게 S4라는 생겼다. 모델입니다. 예. 예, 이건 이제 벡터드 스러스트라 그래서 이 앞에가 이게 로터가 꺾이는 거예요. 올라갈 때는 이 위로 해서 쭉 올라간 다음에 앞으로 갈 때는 서서히 꺾여서 이제 앞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 형식이고요. 조종사 1명 타고 승객 4명 타고 예, 이렇게 돼서 지금 상황 목표는 아까 말한 대로 25년입니다. 근데 군용은 24년 그대로 갈 거예요. 왜냐면 예. 군용은 FA의 소관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군용을 아마 먼저 나올 거예요. 군납하면 그냥 대대장님이 네. 출동하면 출동하는 거예요? 군용으로 쓸 거면. 와우. 예, 이거는 이미 미국에서 그 어질리티 프라임이라고 미 공군에서 이걸 지금 개발하는 프로그램 지원을 하고 있어요. 거기에 참여하는 게 지금 선두그룹이라고 하는 조비, 아처, 베타. 예. 예. 그 군에서는 이거 왜 필요하냐? 아. 이게 있으면 우리 작전이 엄청 바뀔 수 있어요. 그렇겠죠. 예. 왜냐하면 이게 아마 처음에는 수송기 위주로 쓸 건데요. 예. 예. 일단 조용하고. 예. 납품했습니까 벌써? 아니요. 할 지금 하고 거다. 있죠. 그래서 24년에 아마 군용으로는 먼저 쓰일 겁니다. 내년이네요. 네. 그럼 저 친구들이 와서 총을 쏘는 시대가 내년에 온다. 공격용은 아닐 거고요. 여기다 뭐 달기는 어려우니까 할 수도 있겠죠. 언젠가는. 근데 뭐- 당장 처음에 지금 이제 나오는 걸로는 수송용으로 가장 먼저 쓸 것 같아요. 수송용 헬기 대신으로. 네. 그리고 조비가 이제 왜 선두냐? 그럼 아까 말한 인증 문제부터 말씀드리면 조비는 인증 지금 되게 많이 했어요. 여기 이제 조비에서 이제 보여주는 자료인데 아까 제가 5단계가 있다 그랬잖아요.
지금 보면 조비는 2단계까지 거의 완료를 끝냈고요. 예. 근데 이게 사실 선형으로 가는 건 아니에요. 1단계 통과해야 2단계 가고 이건 아니에요. 이게 5단계를 먼저 하는 경우도 있어요. 예. 순서에 따라서 다른데 예. 조비가 어쨌든 지금 제일 빨리 이걸 하고 있고 길을 닦고 있는 거죠. 그래서 뭐 다른 업체들도 조비가 빨리 이걸 해주길 바라고 있어요. 그래야 자기들도 그 뒤를 따라가기 편하니까. 앞서가면은 단점이 돈이 많이 들어요. 예. 이걸 자기들이 이제 또 하다 보면은 야 이거 뭐 바꿔야 돼. 하면 또 지금 조비가 딱 그 꼴이죠. 조비가 몇 년 동안 거기 FA 믿고 해왔는데 네. 갑자기 바꾸라고 하니까 기간 늘어나고. 네, 어쨌든 선도업체의 비애라고 할 수 있지만 그만큼 이제 과실도 있겠죠. 그걸 하고 그러니까 인증 속도가 제일 빠르다라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조비는 그거와 동시에 양산도 준비하고 있어요. 예. 양산은 이것도 복잡하지만 쉽게 얘기하면은 과연 비행기를 자동차만큼은 아니어도 수천 대씩 만들 수 있겠냐 연간 동안 만드는 것도 사실 그 균일하게 성능이 나와야 되게 만드는 게 참 어렵거든요. 그런 거에서 도비는 이제 토요타 자동차랑 같이 협업을 해. 토요타가 주주예요. 주주 2대 예. 주주 정도 되거든요. 거기에서 이제 같이 이렇게 하고 있고 실제로 지금 파일럿 공장 지었고 거기에서 지금 사진 보는 것처럼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냥 봐서는 모르겠지만 대단한 건 게 여기 두 번째 사진에 보시면 이 동체 앞에 있잖아요. 이게 오토클레이브라 그래서 여기다 이제 쉽게 말하면 굽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자동차는 쉽게 가면 용접으로 이렇게 붙이는 거고요. 비행기는 용접하면 안 돼요. 비행기는 이제 본딩이에요. 본딩 쉽게 얘기하면 자동차는 웰딩이고 비행기는 본딩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열로 이렇게 쫙 이렇게 뽑아내는 건데 이게 사실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하늘을 나는 거라서 예. 안전성이 중요하니까 중간에 그렇다고 할 수 연결 있고요. 부위가 있으면 안 돼요? 뭐 이제 그런 식이겠죠. 예. 네, 어쨌든 이거를 또 가볍게도 해야 되고 막 해서 이제 얘들이란다. 예, 이런 업체들에서 예. 지금 여러 가지 방법을 개발하고 있어요. 많이 만들려고. 근데 이제 조비에서는 지금 최근에 보여준 게 이 사진 하나 보여줬거든요. 저렇게 해가지고 한 방에 쫙 구워서 나오는 뭐 이런 것들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제가 중요한 거는 양산 준비도 잘하고 있다. 조비는 예.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걸로 과연 어떻게 돌볼 거냐. 여기에도 문제인데 조비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델타랑 아까 말한 델타항공이랑 지금 델타항공에서 투자를 해서 같이 하는 뭐 그런데 아마 초기에는 이게 가격이 일단 비쌀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약간 프리미엄식으로 예를 들면 뭐 1등석 타시는 분들이 비행기 타러 갈 때 이걸 연계시켜 가지고 빠르게 공항 가고 또 내려서도 빠르게 타고 가고 이런 서비스를 하는 게 이제 홈투 에어포트라는 이제 서비스를 하기로 했는데요. 이런 거를 이제 협약을 맺고 아까 말한 그래서 투자도 받고 예. 하고 있어요. 예. 근데 이게 저는 이렇게 하고 있다. 잘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조비 얘기를 너무 많이 하면 딜을 못 하니까 알겠습니다. 예. 그냥 잘라서 예. 이제 넘어갈게요. 조비 잘하고 있다. 예. 네. 인증, 생산, 서비스까지. 네. 네. 그리고 좀 다른 업체랑 또 다른 거는 조비 같은 경우는 생산도 좀 이제 후발 업체들 중에는 대부분이 그런데 좀 약간 아웃소싱 개념으로 막 이렇게 예. 막 부품 이렇게 막 하고 하는 식으로 가요. 조비는 그렇게 안 하고 생산 측면에서도 수직 계열화 측면으로 가고요. 서비스도 자기들이 하겠다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비행기 팔아서 팔고 끝나겠다가 아니고 자기들이 항공사도 만들겠다? 네. 왜냐면은 저는 그 방법이 맞다고 보는 게 첫 번째 생산도 수직 계열화 하면은 일단 심플해요. 뭐 테슬라도 그렇고 스페이스X도 그런데 좀 더 싸고 신속하게 만들 수 있어요. 뭐가 바뀌어도 빨리빨리 할 수 있죠. 근데 만약 이게 막 부품망이 여러 군데 있으면 막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근데 나중에 이게 막 큰 산업이 되고 하면 이것도 전문화 되겠죠. 근데 초기에는 아마 그것보다는 이 수직 계열화 방법이 맞다고 보고요. 서비스도 마찬가지인 게 그냥 비행기만 팔고 끝나면은 문제가 뭐가 생길 수 있냐면 혹여나 사고가 나면은 책임 소재 자리기도 어렵고 막 그렇죠. 근데 이제 자기들이 다 이걸 통제하겠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맞는. 근데 이제 단점은 이렇게 하면 돈이 많이 들어가요. 조비의 고민은 그럼 돈이 많이 든다는. 근데 조비가 판단했을 선택했다. 때는 이게 맞다라고 지금 해서 이제 여러 의견은 있지만 조비는 이렇게 가고 저도 그게 맞는 거. 크게 투자하고 나중에 잘 되면 크게 먹는다. 그렇죠. 뭐 심플하게 하면 그거고. 아처라는 회사는 이제 그나마 두 번째로 돈이 많은데 이제 미드나이트라고 이거를 최근에 공개를 했고요. 근데 이제 진도는 좀 느려요. 아직 비행을 하진 않았어요. 초도 비행은 내년에 지금 목표로 하고 있고 지금 이제 조비를 따라가고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베타라는 회사 이제 비상장 업체인데 베타는 좀 특이해요. 여기는 쉽게 얘기하면은 약간 초기에는 화물 위주로 화물용으로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실제로 그래서 아마존에서 지금 투자를 거의 대주주급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아마존에서 이제 지상은
리비안에 이제 트럭으로 하고 하늘은 이 전기 이걸로 베타 걸로 이렇게 하려는 게 그들의 목적이고 이제 철학의 차이죠. 예, 창업자의 철학의 차이고 베타도 지금 아까 말한 그 미 공군하고도 하고 있고 이 세 업체가 어떻게 보면은 선두그룹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전기 충전해서 돌아간다는 거죠?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뭐예요? 말씀드린 이거는 이제 좀 많이들 언론에도 많이 안 나오고 하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일단 비상장 회사기도 하고 좀 아직 공개를 많이 안 하고 여기가 있는데 한화가 투자했다는 네, 이제 오버웨어는 미국과 한국의 합작사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걸 만들고 있어요. 버터플라이라는 이름은. 근데 이게 지금 아직 앞에 건 사진인데 이거는 CG예요. 왜냐면 아직 이걸 만들진 않았어요. 지금 만들고 있어요. 모양이 아직 한 번도 안 나왔어요. 이건 실물은 실물은 안 나왔습니까? 아직 없어요. 지금 만들고 있어요. 아마 연말쯤에 나올 건데 예. 이제 여기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일단 이 오버웨어라는 회사는 스타트업이 아닙니다. 이게 뭐 신생 업체가 절대 아니고요. 중요한 거는 이걸 만든 사람이 이제 여기 저 카렘 에이브 카렘이라는 분인데 거의 미국에서 이제 드론 파더라고 흔히 불리는 분인데 네. 여기 보시는 대로 77년부터 창업을 하셨고요. 그때부터 이제 이 회사들을 다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만들었던 것들이 결국 나중에는 지금 무인기의 시초가 다 됐죠. 이분이 다 처음에 개념이나 이걸 다 잡았던 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업계에서 추앙받, 뭐 우리로 따지면 워렌 버핏 비슷한 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돼 있고 이 회사가 2004년에 이제 카렘 에어크래프트라는 회사를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예. 네. 근데 그 회사는 그 동안에 거의 뭐 한 20년 되겠죠. 네. 그 동안에 무슨 일을 했느냐? 미 공군하고 같이 그 미래형 헬리콥터에 대해서 계속 기술 개발도 하고 그런 걸 해왔어요. 근데 예, 말씀하십시오. 네, 군용 헬리콥터라고 하면은 여러 기술 중에 뭐 제일 중요한 게 저소음, 소리가 조용하게. 왜 헬리콥터 너무 시끄럽잖아요. 소음 적게 하고 아니면 에너지 효율도 좋게 하고 아니면 비용 낮추고 심지어 여기다 무인까지 뭐 이런 것들을 계속 해오고 있는 기술들을 개발해오고 갖고 있는 예. 그런 회사인데 그러다가 2020년 뭐 10년 18년 이때쯤에 이 이비톨이 갑자기 이제 막 주목을 받으니까 이거 우리 기술이면 할 수 있겠는데? 라는 이제 생각이 들었겠죠. 그래서 오버웨어라는 회사를 인적 분할해서 만든 겁니다. 네. 거기에 사실 이게 문서상으로 회사가 갈라진 거지 예. 사람들 다 그대로예요. 네, 그 회사 심지어 카렘이 갖고 있던 그 지적 재산권을 다 줬어요. 오버예요. 왜냐하면 이게 군용업체는 민간 회사 같이 하면 좀 투자 받기도 어렵고 좀 복잡해요. 그래서 따로 뺀 거고요. 그때 실제 돈을 들고 간 게 하나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상황은 거의 하나 시스템에도 돈을 다 대고 있고 여기서는 이제 기술과 이렇게 해서 같이 만들고 있는 그런 회사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기체에서 특징을 좀 말씀드리면은 네. 제 사진 왜 보여드리냐면은 이 프로펠러가 엄청 커요. 그게 중요한 특징입니까? 네. 여기 보시면은 프로펠러가 여기는 그 로터가 4개가 달렸잖아요. 이게 네. 이제 꺾이는 틸트 로터거든요. 4개가 달렸는데 위로 이렇게 올라갈 땐 이렇게 갔다가 펴하면 이렇게 가고 네. 이런 거죠? 네, 실제로 보면은 이 조비 같은 경우는 6개예요. 예. 이렇게 좀 작은 게 6개고 이 아처는 12개예요. 예. 네, 12개고 심지어 앞에 것만 꺾이고 뒤에는 안 꺾여요. 그다음에 뭐 이 베타에서 하는 알리아라는 거는 꺾이는 것도 아니에요. 얘는 그냥 리프트 앤 크루즈라 그래서 올라갔다가 그냥 가는 건데 네. 이거는 이제 엄청 큰 로터가 4개가 달려 다 꺾이는 거고요. 이게 로터의 직경이 6m예요. 예. 네, 얼마 크냐면 이 정도가 된다는 거죠. 직경이니까 이게 6m짜리가 도는 거예요. 하나가 하나는 프로펠러 6m, 하나가. 3m겠죠. 예. 이게 이제 반지름이 3m고 6m짜리가 도는데 그럼 왜 이게 큰 게 뭐가 중요하냐? 로터가 크면은 장점은 그겁니다. 소리를 적게 소음을 낮출 수 있고요. 그 에너지 효율이 좋아요. 프로펠러가 오히려 큰 게. 네, 그 쉽게 왜 그러냐고 그 말씀드리면은 그 헤어 드라이어랑 우리나라에 많이 없지만 그 실링 팬 있잖아요. 예. 네, 우리 뭐 동남아 가면 예, 이게 예. 돌잖아요. 위에 뺑뺑뺑 도는 네, 거 천장에. 그걸로 설명드리면 되는데 네. 헤어 드라이어 엄청 시끄럽잖아요. 예. 근데 실링팬 소리도 안 나잖아요. 근데 사실 그 두 개는 그 추력, 그러니까 공기를 이렇게 밀어내는 건데 그래서 헤어 드라이어는 바람이 나오고 실링팬도 이렇게 공기를 밀어내서 환기시키는 거잖아요. 같은 양의 그걸 내요. 근데 소리도 실링팬 소리 안 나잖아요. 예. 그리고 에너지도 전기도 더 적겠습니다. 왜냐 예. 팬이 크니까. 그리고 천천히 돌잖아요. 예.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프로펠러가 크면은 천천히 돌려도 같은 추력을 내서 뜰 때 빡 뜰 수 있고요. 소리도 조용하고 그런 장점이 있어요. 근데 그러면은 다 그렇게 하지. 근데 그거 못 한다는 거예요.
다 못해요. 왜요? 그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나만 말씀드리면은 이 헬리콥터가 돌잖아요. 공진 현상 아시죠? 예. 공진 현상이 있어가지고 그 횡여나 뭐가 그 진동수가 맞아버리면 폭파해요. 터져요. 아. 네, 그래서 그 헬리콥터 같은 경우는 속도를 일정하게 똑같이 돌아야 돼요. 예. 네, 근데 그래서 이 속도를 변화시키는 게 되게 어렵대요. 네, 근데 그 기술을 그 카렘 에어크래프트가 갖고 있고요. 예. 그거를 이제 오버에다 적용을 해서 지금 이걸 만든다 이렇게 쉽게 설명할 수 있고요. 이 기술은 이미 특허돼 있는 기술이고 만약에 다른 데서 그 기술 쓸 거면은 허락받고 돈 내고 써야죠. 나오기만 하면 그래도 가능성이 있다. 가능성이 있는 게 아니고 그건 이미 여기 이제 그림 보시는 것처럼 이미 만들었습니다. 그림 보시면은 이게 이제 사막에서 이렇게 트럭에다 달고 이거를 작년에 이걸 했어요. 예. 그러니까 오버웨어는 특징적인 게 기체를 먼저 만들지 않고요. 이 추진체를 먼저 했어요. 네, 이것도 하나의 이제 어떻게 보면 영리한 전략이라고 보는데 제가 물어봤죠. 왜 그렇게 했냐? 그냥 좀 빨리 좀 짠 만들어서 하면 더 멋있고 좋지 않나 했는데 왜냐면은 기준이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라고 하고요. 기준이 왜냐면은 뭘 만들고 있는데 기준이 바뀌면 또 해야 되잖아요. 그럼 돈이 더 든단 말이에요. 예. 그럴 바에야 기준 정해질 때까지 이 프로펠러 추진체를 만들고 기준이 정해지면은 그 다음에 해도 된다. 근데 실제로 그렇게 됐고요 지금. 그래서 오버웨어는 작년에 이미 프로펠러 이걸 다 만들었고 지금 이거를 다는 작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 너무 빨리 말했네. 알겠습니다. 네. 네. 이제 지금 일정을 그냥 간략하게 설명드리면은 예. 올해 말까지 목표는 올해 말까지 이 첫 번째 시제기를 만드는 게 목표입니다. 올해 말에 네. 첫 번째 네, 만들면은 곧 비행을 하겠죠. 초도 비행. 아니, 이건 예. 사람이 타는 건 아니고요. 일단 이 기체가 잘 뜨냐 이걸 이제 시험하는 거고 네. 뜬다 그러면은 그 다음에는 유인기 사람이 탈 수 있는 걸로 만들고 이제 조비가 했던 것처럼 그런 순서대로 나가는 구조고요. 목표는 한 26년 또 잡고 있는데요. 그냥 그 회사에서 말하는 건 이거예요. 우리가 최초가 되진 않을 거다. 근데 최초 그룹에는 들어갈 거다라는 거죠.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 봅니다. 이제 문제는 돈인데 일단은 하나라는 든든한 우군이 있고요. 그 하나가 돈만 되는 건 아니에요. 거기에 지금 한국 엔지니어들이 가 있어요. 같이 예. 하는 거고. 예. 그렇게 돼서 할 거고 아마 지금 투자 단계로는 시리즈 B 정도 되는데요. 이게 무인기 비행 시험이 성공했다라고 하면 아마 시리즈 C로 갈 겁니다. 그러면은 꼭 하나에서 돈 다 되는 게 아니고 이제 또 다른 파트너들을 구하겠죠. 예를 들면은 그 조비가 토요타를 구했듯이 뭐 다른 자동차 회사일 수도 있고요. 뭐 아니면은 다른 FI일 수도 있고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진행하는 게 현재 계획이고. 말씀하신 거 들어보면 그 오버에어도 뭐 기술은 좋은 것 같은데 네. 조비가 다들 그래도 UAM은 조비지 하는 이유는 뭡니까? 제일 빠르니까 제일 먼저 하고 있으니까 지금 선구자죠. 먼저 만들고 길을 만들고 뛰어보고 있는 있고 그렇죠. 인진도 더 빨리 가고 있고. 그렇죠. 그리고 근데 너무 그냥 쉽게 얘기하면은 초창기잖아요. 아직 너무 직원 수도 제일 많아요. 조비가 예를 들면 지금 한 1,400명 정도 되는데요. 계속 예. 뽑고 있지만 지금 오버웨어는 한 140명 정도 직원 수도 차이 나고. 이게 제가 보니까 그냥 조만한 비행기 아니면 좀 큰 드론. 더 정확하게는 그 이제 에어크래프트라고 하면 이제 항공기를 의미하는 거고요. 예. 우리가 말한 비행기는 에어플레인이고 예. 이제 헬리콥터 같은 회전익이라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 이비톨은 에어플레인과 헬리콥터 합친 형태죠. 쉽게 얘기하면 날개가 있잖아요. 전에 날개도 없던 없죠. 그러나 그런 이제 있던 기술을 이제 막 조합해서 만들겠죠. 심지어 전기로 가고. 이거의 기술적인 장벽 내지는 도전 과제는 뭐예요? 그래 도전 과제. 그런 게 있어야 야 이건 여기는 할 수 있고 여기는 후발주자와의 어렵겠네. 어떤 차별화도 되고 투자의 포인트가 되지. 그거 그냥 시간이 좀 되면 다 해요 하는 정도라면 이거는 먼저 했다고 해서 프리미엄 받을 이유도 없고 우리 투자 방향을 어떻게 세워야 하는 건. 일단 첫 질문이 번째는 궁금한데요. 저도 뭐 제가 막 그런 엔지니어가 아니기 때문에 예. 딱 뭐 이렇게 딱 말할 수는 없지만 제가 공부한 걸로 그냥 아주 예, 쉽게 예. 설명하면은 아까도 얘기했긴 했지만 인증이 어려운 게 제일 커요.
인증을 받기가 어렵다. 예. 그놈의 인증을 도대체 왜냐면은 다시 인증으로 왜냐면은 들어오는데. 비행기라는 거는 예. 예를 들면은 제가 막 돈이 엄청 많아요. 실제로 뒤에 얘기할 회사 중에 그런 회사도 있는데 돈 많으면은 그냥 돈으로 갖다 예를 들면 만들 수 있어요. 근데 그 만들면 뭐 합니까? 이걸로 뭐 띄울 수가 상업화를 있어야 해야 되잖아요. 되는데. 예. 경제성 만들기도 사실 쉽지 않고 이걸 예. 아까 말한 대로 양산하는 것도 되게 어렵고 음. 그런 게 이제 허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양산하고 이거 서비스 구현해서 돈을 어떻게 벌 수 있겠냐.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하고 그 가는 데까지 돈이 엄청 들어가는데 쉽게 얘기하면은 미국 기준으로 하는데 한 20억 달러 이상이 들어가요. 미국 기준으로. 근데 만약에 그러니까 미국은 인프라가 돼 있는데도 그 정도 들어가는 건데 그 없는 나라에서는 더 들어간다고 보면 인프라부터 다시 만들어야 되니까. 그렇게 해서 만들면 이제 이걸로 승객들한테 요금 받아서 그동안 들어갔던 20억 달러 등등을 다 이제 뽑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아마 처음에는 이제 당연히 프리미엄 시장부터 돈 많은 사람들부터 이렇게 하는 걸로 막 할 거고요. 이제 점점 이제 많이 만들면 단가가 떨어지면은 이제 서비스 비용도 낮출 당연히 수 있을 그렇게 하겠죠. 그건 그래서 좀 이제 점진적으로 가는 거고. 없던 거 만드는 게 이제 테슬라가 없던 거 만들었는데 근데 저 이거 뭐 이런 마음 혼날 수도 있는데 솔직히 전기차보다 이거는 더 혁신이에요. 그냥 쉽게 얘기하면 전기차 탄다고 우리가 빨리 가는 거 아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 어차피 차는 똑같이 막혀요. 컨셉은 우리 인간을 더욱 더 이제 네. 즐겁게 이거는 만들어줄 것 우리의 같아요. 이동을 엄청 빨리 할 수 있고 부동산하고도 결부되고 엄청나게 많은 변화가 있을 수 있는 거니까 예. 엄청난 혁신이라고 할 수 있고요. 제가 이거 준비하고 결국은 네네. 다 예. 못하는데 예, 그래서 했습니다. 짧게 뒤에 예. 뭐 말씀드리면은 이제 많이 질문 받는 게 그러면 지금 이미 비행기 만드는 회사들 뭐 에어버스, 보잉 뭐 이런 예. 회사들은 더 잘하는 거 아니냐? 틀린 말도 아니에요. 지금 그 회사들은 어떻게 보면은 즐기고 있어요. 아까 말한 캐시번을. 왜냐하면 시간만 그들은 지나라. 급한 게 아니거든요. 이미 예. 자기들 그걸로 돈 벌고 있는데 급하지도 않고 하니까 근데 이거를 안 하느냐 그것도 아니고 그분들도 해요. 그래서 에어버스 먼저 말씀드리면은 에어버스 그 동안에 그 이제 여러 개를 다 막 했었어요. 뭐 멀티콥터도 해봤고 뭐도 해봤고 했는데 이들이 내린 결론은 리프트 앤 크루즈가 맞는 것 같다라고 해가지고 여기 이제 뭐 시티 에어버스 넥스트 젠이라고 이런 거를 지금 이제 만들고 있고요. 항공을 오래 하신 분들은 약간 그렇게 보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약간 뭔가 오래 하면은 좋게 얘기하면 되게 그 전문적이고요. 나쁘게 얘기하면 되게 혁신적이지 못한 그런 좀 차이가 있어요. 저도 이제 여러분들 만나다 보면은. 예. 근데 이제 에어버스 같은 데는 비행기를 자기들이 원체 잘 알고 봤을 때 아까 말한 이렇게 꺾이는 벡터드 스러스트는 자기들도 해봤는데 너무 복잡하고 이거는 많이 만들기도 어려울 것 같아 해가지고 약간 중간 단계인 이 형태로 이제 지금 이제 하겠다라는 거고요. 당연히 지금 성능 좀 떨어지겠죠. 보잉 같은 경우는 자기들이 결국은 했다가 자기들이 했던 건 접었고요. 예. 위스크라는 회사에다가 이제 돈을 투자해서 여기에 이제 합니다. 이 위스크는 예전에 이제 구글의 레리 페이지가 그 자기 사비를 1,000억 털어서 만든 회사예요. 진짜 예. 아까 제가 말한 돈 많은 사람이 그냥 자기 자아 실현을 하려고 만든 회사였는데 결국은 거기에 이제 보잉이 지금 거의 50% 이상을 갖게 됐는데 여기에 이제 단점이라고 하면은 이 회사는 조종사 없는 모델로 갑니다. 왜 그러냐? 자기들이 봤을 때 이건 조종사 있으면은 가격이 절대 안 나온대요. 인건비 때문에 요금 네, 안 그래서 되죠. 가격 떨어지려면 결국은 이제 무인기로 가야 되는데 우리 그냥 중간 단계 안 거치고 가겠다라는 게 이들의 무인으로 근데 이거는 이제 보잉 같은 든든한 백이 있으면 할 수 있겠죠. 예. 근데 무시할 수 없는 거는 만약에 그들의 선택이 틀렸다고 만약에 판단하잖아요. 앞선 뭐 예를 들어 조비나 이런 애들이 막 시장을 막 장악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제가 봤을 때는 이러다가 큰일 날 수 있겠네 하면 우리도 이거 조종사 있는 모델로 바꾸자 하면 아마 금방 바꿀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겠죠. 그럴 조종성만 그건 달면 되겠죠. 되겠죠. 그러니까 그걸 무시할 하다가- 수 없는 예. 회사고요. 이미 지금 사진 보여주시는 게 이게 가장 최근에 이제 공개한 건데 6세대예요. 이게 이미 그들이 제너레이션 1, 2, 3, 4, 5까지 갔다가 가장 최근에 나온 게 6세대인데요. 보니까 다 잘 만드네요. 인증이 어렵대잖아. 인증이 어렵대잖아. 그러니까 사실 이것도 예. 좀 생긴 게 비슷비슷하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약간 카피하는 것도 있는데 이게 사실 뭐라 그럴까요? 그러니까 아직 이거를 한 번도 팔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얼마나 싸게 만드느냐도 관건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뒤에 얘기할 건데 예. 뭐 업체들 릴리움이나 버티컬 같은 경우 지금 좀 막 선판매하는 경우가 있는데 네. 자기들 돈이 없으니까 말도 안 되는 가격을 불러요. 제가 봤을 때는 뭐 한 50억 이상 가격에 부른다고 하는데 그거면은 헬리콥터보다 비싼 가격이거든요.
이게 헬리콥터 싸야 되는 건데. 하여튼 근데 그거는 적게 만드니까 아마 그런 그러니까 건데. 누군가도 대량 생산을 하면 즉 시장을 주도하기 시작하면 근데 그게 그 업체가 쉽지 먼저 않느냐. 주도하겠네요. 쉽지 매우 어려운 거다. 예. 매우 어렵다. 네, 항공기니까. 항공기는 수제로 다 하잖아요. 근데 이거를 지금 다들 그래도 이건 해볼 수 있겠다고 하는 거는 전기니까 부품이 내연기관보다 작으니까 심플하겠죠. 예. 해볼 수 있겠다 해서 이제 덤비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앞서간 업체들은 그거에 대해서 지금 이미 하고 있는 거고. 조비난 아니면 아처는 스텔란티스랑 지금 손잡아가지고 하는 그런 상황인데 규모의 경제가 잘 안 나온다는 뜻입니까? 일단 그거를 내는 게 관건이죠. 인증을 받은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이거를 양산을 쭉쭉쭉 해서 규모의 경제를 내야 되는데 사실 그것도 그렇게 쉬운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나 못한다는 거예요. 아니 그래요? 아무나 아무나 못하는데 너무 왜- 많은 업체들이 하고 아무나 있어서 못하는데 이들은 그걸 아니 아까 모르고 있잖아요. 막 세계에서 들어오고 4개만 살아남을 거라니까요. 예. 제가 다 보여주는 업체가 다 된다는 게 아니에요. 이거 하나 정도는 사실 돈 들이면 만들 수 있어요. 근데 하나 만드는 거랑 100개 만드는 거랑 1000개 만드는 건 천지 차이예요. 하나야 뭐 그냥 최고로 막 만들면 만들 수 있죠. 날릴 수도 있고. 근데 이거를 상업성을 내려면은 같은 하기야 뭐 품질에 모든 인증 비즈니스가. 받아가지고 다 해야 되는데 그게 아 정말 그러면 이 어렵다는 유튜브도 만만해 보이죠? 그러니까요. 이거 다 저 수익성 맞춰가면서 그러니까. 그 이재광 의원님 연락 안 되면 또 가서 또 한번 연락하고 이거 쉬운 일 저- 아닙니다. 아주 정확한 비유예요. 이거 뭐 네. 쉬워 보입니까? 네. 정확한 비유입니다. 그러니까 네. 선점 효과도 되게 중요하다는 그러니까 거죠. 몇 개 안 살아남을 걸 아는 거죠. 네. 다만, 그리고 예. 자, 시간이 얼마 남았죠? 2분 2분, 남았습니다. 1분만. 네. 2부라는 업체는 엠브레어. 비행기는 보잉이나 에어버스만 만드는 게 아니고 네. 이제 100인석 이하짜리는 엠브레어 브라질에 있는데 거기도 지금 하고 있고요. 예. 아이, 너무 작은 업체는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런가요? 그러면 여기까지 할게요. 그냥 예. 기회까지는 너무 다음에 시간 되면은 이런 어쨌든. 등등의 업체들이 있다. 예. 근데 그래서- 이분은 되게 재밌는 게 아직 여기도 지금 보시면 CD잖아요. 예. 예, 근데 이게 이제 선판매, 그러니까 선주문이거든요. 뭐 테슬라가 이브가 했던 제일 많이 거니까. 받았어요. 근데 뭘 믿고 선주문하느냐? 사실 엠브레어 믿고 하는 거예요. 엠브레어가 이제 있으니까 그럴 이게 것 같긴 사실 해요. 그리고 이게 그 구속력이 있는 계약도 아니거든요. 자 그럼 이재광 의원님 네. 이런 미래가 저렇게 많이 저는 달라붙는 거 보니까 네. 어렵다고는 하시지만 네. 즉 유튜브에 많은 사람들이 달라붙는 것처럼 진입 장벽이 크지는 않을 것 같아요. 다만 뭐 1등 하는 게 쉽지는 않겠죠. 저희가 해보니까 뭔 말인지도 알겠고 그래서 UAM 시대가 오기는 올 것 같은데 오지 않는다면 저렇게 바보들처럼 다 달라붙어서 그쵸. 시제품이니 그래픽 만들고 있을 맞아요.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말씀하신 대로 인증 기준만 나오면 저기 맞춰서 아니 제가 하는 건 우리가 못할 게 뭐 있어. 지금 그런 관점으로 네. 이제 뭐 지금 오늘 중국 얘기는 못했지만 중국에도 되게 중국도 하고 경쟁력인 업체들 나오고 있는데 네. 이항. 이항 말고 이제 다른 업체 이항도 있지만 이제 사실 더 뭐 예를 들면 지리 자동차에 뭐 보면 에어로퓨지아라고 있고 예. 또 오토플라이트라는 회사도 있어요. 사실 그들이 앞으로는 더 잘 될 것 같아요. 저는 이항도 좋은 회사지만 아무튼 근데 문제는 중국은 아마 중국에서만 쓸 수 있을 거예요. 이게 아까 말한 대로 만약에 그들이 엄청난 걸 만들어도 사실 인정 안 해줄 수도 있거든요. 뭐 정치적인 인증 문제가 이유로. 있으니까. 예. 물론 이제 뭐 꼭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아무튼 이제 중국은 사실 차이나 넌 차이나로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건 좀 다른 시장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투자는 이렇게 하드웨어 만드는 업체한테 투자하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하드웨어가 이렇게 많이 어딘가에서 만들어질 테니 네, 맞아요. 서비스 업체에 정확한 투자하는 게 거는 맞습니까? 저는 아까 그 위스크 CEO 말에 동의하는 게 많은 업체가 못 살아남을 거다. 예. 끝까지도 그러니까 살아남는다는 게 가서 살아남는 게 아니고요. 끝까지 가기도 어려워요. 인증돼서 가는 것도 사실 지금 아까 보여드렸잖아요. 돈이 없어요 이제. 예. 1년치 남았는데 인증하려면 아직 더 가야 되는데 돈도 없고 그러면 당연히 이제 어려워지거든요. 그 아무나 못 한다는 게 일단 그런 자금적인 문제도 있는데 이거는 뭐 저는 상당 기간 오래될 거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투자를 해도 사실 저는 기체 업체에 투자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이거는 꼭 우리 같은 이제 일반 투자자 말고 그런 뭐 사업하시는 실제로 이 업을 하는데도 돈이 있으면은 최소한 지분이라도 좀 넣는 게 나중에 서비스할 때 좋겠죠. 왜냐면은 MOU나 이런 건 아무 의미가 없는 게 약속은 뭐 그냥 깰 수 서비스 있어요. 하는 업체. 네. 근데 이제 지분이 있어야지 먼저 자기들이 그건 공급받거나 뭐 그럴 것 이렇게도 같아요. 할 수 있기 예, 때문에 서비스를 하려면 당연히 네. 기체 확보도 해야 되고 투자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어쨌든 이거 쉬운 거 아니다. 사실 FAA가 기존에 항공사 인증해 줄 때도 매우 보수적으로 하긴 하죠. 지금 이게 이제
아니 그 너무 얘기 많이 길어지는데 네. 그 이제 기준이 있어요. 쉽게 하면 뭐 숫자적으로 설명하면 뭐 10억분의 1 뭐 이런 예. 기준도 다 있어요. 그러니까 엄청 근데 그들은 그게 그들의 사명감이에요. 네, 그렇게 하는 게 그렇게 해야 되고 이거는 사람 목숨이 걸린 거기 때문에 인증받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다. 생각보다 아니고 매우 어렵다. 예를 들면 그냥 일단 미국에서 가서 해야 되고요. 미국에서 만들어야 돼요. 뭐 여러 협정, 뭐 바사 협정도 있고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일단 미국에 인증 받으려면 미국 업체, 미국에다가 그 공장을 세워서 만들어야 되고요. 뭐 예. 부품은 가져갈 수 있겠으나 그리고 그거를 다 이해하기도 어렵고요. 네, 알겠습니다. 정말 쉬운 게 아닙니다. 결론은 쉽지 않다. UAM의 윈터가 온다. 다 죽는다. 곧 온다는 겁니까? 쉽지 않으니까 안 온다는 겁니까? 많이 죽는다는 아니요, 거 그러니까 아닙니까? 모두에게 다 해당되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결국 살아남는 업체들은 몇몇 당연히 업체는 살아남아서 네, 조만간 네, 네. 상용화될 네, 거다. 그러니까 아마 아까 말한 대로 25년에는 일단 된다. 음. 늦어도 그 26년, 27년 이렇게 네, 볼 수 된다. 있다. 늦어도 그냥 더 진짜 보수적으로 보면은 뭐 그냥 LA 올림픽 때 보겠네 이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알겠습니다. 네. 생소했던 그 동네 이야기 예.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NH투자증권의 이재광 수석 연구원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대응길 라이브로. 그때가 온답니다. UAM. 네. 대응길 어디에 라이브. 투자해야 될지는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네. 오고 나면 많이 변하겠죠. 진짜. 많이 죽는다는 거 얘기 같기도 하고 좋다는 얘기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업체들은 많이 죽는다. 네. 이 업체들이 다 그렇죠. 되지는 않는다. 나 그러나 몇몇 업체는 된다. 된다. 기술이 뭐 많이 어려운 게 아니라 이게 뭐 상용화하는 게 어렵다니까. 네. 네. 들고 나면 세상이 좀 달라질 건데 그게 몇 년 안 남았다. 뭐그 얘기인 것 같아, 그죠? 네. 네. 어렵다. 그러니까 어렵다는 거야, 쉽다는 거야. 어렵다. 알겠습니다. 어려운 걸로 일단. 네. 네. 자, 여기서 마무리하고 퇴근길 라이브로 이어가겠습니다. 달라진 중국, 달라질 중국. 중국이 기침을 하면 한국은 독감에 걸린다. 최근 중국은 지난 10년보다 더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를 주도하고 있는 중국 정부. 그들의 계획을 우리는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중국의 정책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 만든 언더스탠딩 특강 시리즈 달라진 중국, 달라질 중국. 중국 전문가 이철 박사의 강연으로 만나보시죠. 지금 바로 영상 아래 링크를 확인하세요.